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불안하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혀서 멈춰버린다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오늘 SDX 재단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 다중위기 시대의 생존 설계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그냥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 불길한 신호들을 여기저기서 느끼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중위기, 영어로는 폴리크라이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씩 차례대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위기가 한꺼번에 서로 얽혀서 우리를 덮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다중위기라는 거 대체 뭘까요?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 됐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미노처럼 하나 넘어지고 또 하나 넘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기술 충격, 사회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서로 막 엉겨붙어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냥 앞으로 큰일 날 거다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니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에선 보험을 안 팔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까지 전부 우리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제안서는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머니로직이라는 건데요. 좀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했던 기본 운영체제, 그러니까 끝없이 성장하고 경쟁하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삐걱거리다 못해 거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 하나로 너무 많은 짐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 거죠. 머니로직이라는 이 낡은 엔진 하나만으로는 이 복잡한 다중위기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알겠어요. 그럼 어떡하냐? 대안은 있냐? 바로 여기서 이 제안의 진짜 핵심, 생존을 위한 설계도가 등장합니다. 그 설계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 바로 살림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에너지나 식량, 서로 돌봐주는 것까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작은 단위, 뭐랄까 하나의 자급자족 생존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하필 살림일까요? 여기에는 진짜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낭비적인 경쟁을 줄여서 우리를 살리고 또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살린다. 와, 진짜 이름 잘 짓지 않았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만약에 전국이 정전된다면? 기존 시스템에선요, 수십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컴컴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살림셀 모델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고 식량을 구하니까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살림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로 채워져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베이직이에요. 이름 그대로 생존에 드는 비용을 거의 0으로 만들자는 거죠. 어떻게? 에너지, 식량, 물, 이 세 가지를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재활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토대입니다. 두 번째는 어반 베이직, 바로 연결입니다. 자급자족한다고 해서 무슨 원시 시대처럼 살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AI나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어디에 있든지 도시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독립하지만 디지털로는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컬처 베이직, 공동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기반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이 각자 고립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서로 돌봐주고 같이 배우고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끈끈한 관계. 이게 바로 살림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살림셀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끝없이 성장만 좇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살림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까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네 어르신을 돌보는 일,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들을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단계가 있어요. 첫째, 정량화. 방금 말한 그런 좋은 활동들을 데이터로 측정하는 거예요. 둘째, 자산화. 그렇게 측정된 가치를 조각 탄소 크레딧이나 실내 바우처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환. 이 새로운 자산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게 그냥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부가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를 바꾸자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국가와 시민이 맺는 약속, 즉 사회계약 자체를 새롭게 쓰자는 제안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국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역할을 새로 나누자는 거죠. 국가는 국방이나 큰 도로망처럼 우리 사회의 뼈대, 백본 역할을 하고 살림셀은 우리 동네 구석구석의 필요를 챙기는 마지막 연결고리,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서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게 바로 생존 주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부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흔들려도 우리 공동체만큼은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지켜주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살림셀이라는 아이디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제안서는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전환은 비용이 아니다. 파국을 회피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파국을 피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일지도 모르죠.